해양조선 지원권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20년 전 1997년 이 시점쯤 한보와 진로 등의 부도가 이어지고 펀더멘탈이 좋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 외국에서 더 나쁜 신용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외환위기로 가는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외환이라고 하는 칩이 떨어진 거지 한국 경제 전체가 거들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도 하고 금모으기도 하고 노력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환위기라고 해도 좋을 때입니다. 1997년이 바로 외화가 부족해서 우리가 맞았던 외환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우 내환할 때 내환. 내부의 경제 체질이 고질적으로 나빠져서 맞는 위기입니다. 20년 동안 위기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대우해양조선은 중우 장대 산업의 성공에 덫에 오랫동안 기댔던 우리 자신의 관성을 질타하는 참사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거시정책 여력을 어렵게 만드는 가계부채 상황은 내 임기 중에는 사고만 안 터지면 되고 단기 부양하면 된다는 오랜 땜질 처방의 참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세계시장이 WTO 체제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던 그런 시대가 종말이 오고 외부적 상황 또한 매우 리스키하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부실 기업만 도려내고 부실 금융만 인젝션해서 해결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게가 골병이 들어있고 기업의 20% 정도가 한계 기업에 빠져 있고 재벌 경우에도 4대 그룹을 제외해놓고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 수준인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환 위기입니다. 그러나 경계감이 너무나 없습니다. 정말 이런 땜질 처방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력 농단으로 인해서 헌법 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공백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우리 중추적인 경제 기관들은 경제정책의 파수꾼으로서 하루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총리님, 우리 총재님 또 뒤에 계시는 모든 간부님들 이 권력 고체기 대선 기간에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파수꾼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다가올 새 정부와 더불어 기왕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하면서 국민들의 삶도 실질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40일 동안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우해양조선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든.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거든.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예.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이 물론 대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저희가 수출이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래도 기업 쪽의 경쟁력은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 이것은 그것만 가지고 무슨 우리 거시정책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하고 있으나 지금 남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저희가 할 역할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보충 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문법 37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법 37조에는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영리목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 2항에 하더라도 기관장 허가를 받고 비영리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준용이라는 사람이 미국 웹 디자인 회사에 3개월 동안 인턴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공문법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정보원에서 좀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인턴으로 취업한 것이 영리 목적이냐? 회사가 지금 영리 목적의 회사인데 예, 공익 목적의 회사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회사에 취업했는데 당연히 영리 목적이죠. 저 위반이잖아요. 예, 그건 좀 살펴봐야지만 인턴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그 인턴도 봉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관장 허가도 안 받았거든요. 예, 이게 영리 업무가 아니면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비영리 업무는 우물우물 하지 기관장 마시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 업무에는. 기관장 허가는 안 받았어요. 따라서 공문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해놓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낸 서류를 보면 중에 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 다음. 예. 2006년 12월 4일에 저 지금 응시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필체를 한번 보십시오. 2006 필체하고 12.4 필체하고 다릅니다, 저게. 그 다음에 4자로 되어 있는데 11자를 지금 옆에서 가피를 해가지고 4자로 만든 흔적이 나옵니다. 보통 4자를 쓸 때는 남서 방향으로 해서 한 획에 한 번에 갖다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꼬리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저게 가필 흔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 서체 자체가 지금 다르고 가필 흔적도 나고 12월에서 2자하고 2006년에 2자하고 달리 보이죠, 저게. 한 사람이 한 줄에서 그냥 그대로 쓰는데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가 저렇게 지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날짜를 조작하고 가필한 게 아니냐라고 되는데 더구나 또 희한한 게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졸업 예정 증명서는 11일 날 제출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했으면 11일 날 제출했을 텐데 저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저것만 지금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일 안으로 맞추기 위해서 4자로 지금 저렇게 가필해서 조작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서에서 또 다른 문제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주세요. 예, 앞에요. 예. 자, 문준용 씨의 원서에 보면은 메뉴의 직렬 직급 부분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일반직하고 영구직하고 두 개를 직렬로 해서 나누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반직 5급으로 지금 채용이 됐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야겠다는 직렬 직급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원서 쓰면서 저걸 비워 놓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예. 총리님?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사안은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저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는지. 아, 근데 부총님 같으면 원서 쓸 때 저렇게 엔제된 저런 걸 빼고 썼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기겠습니다. 자, 아버지 문재인 후보 나이를 55로 했는데요. 당시 만 나이로 54였습니다. 부인하고 1살 차이입니다. 자, 아버지 나이를 정확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원서라는 중요한 서류를 쓸 때 자연히 부모님한테 몇 년생이셔요? 하고 물어보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몇 년생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1년 차이다, 1살 차이다 라는 정도는 자식들은 다 압니다. 어머니 나이는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53으로. 그러면 53면 저게 54.
2살 차이네.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류 보겠습니다. 네, 요건 놔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인사기록 카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인사기록 카드가 없다고 좀 항목은 얘기를 한다. 항목 보여주고. 그 앞뒤에 2007년 인사람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앞뒤에 서류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있습니다. 유독 저 서류만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마이크 끈 상태에서 했어요. 알 수가 없게 되는데, 네. 자, 서류에서요, 2008년도에 중국 공무원 진행을 할 때, 4,403명이 이 중에 서류 이기를 해서 64명은 탈락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당연히 서류 이기는 당연히 탈락이 된다. 그런데 최초의 졸업예정 증명서도 없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1차 교육 통지를 받고 졸업예정 증명서를 나중에 추가로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일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리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서류 내용이 섞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또한 대개 보면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히 냅니다. 이 사람 자기 영어 실력 첩을 좋다고 해서 CPT 250점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입증하는 서류를 안 냈습니다. 말로만의 CPT 250점입니다. 나 영어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 중에 공모전에 수상하겠습니다. 3번 수상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수상했던 것도 수상 상장조차도 사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37개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 37개월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규정으로는 좀 고쳐야 될 겁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족해서 우리가 맞았던 외환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외우 내환할 때 내환. 내부의 경제 체질이 고질적으로 나빠져서 맞는 위기입니다. 20년 동안 위기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대우해양조선은 중우 장대 산업의 성공에 덫에 오랫동안 기댔던 우리 자신의 관성을 질타하는 참사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거시정책 여력을 어렵게 만드는 가계부채 상황은 내 임기 중에는 사고만 안 터지면 되고 단기 부양하면 된다는 오랜 땜질 처방의 참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은 세계시장이 WTO 체제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던 그런 시대가 종말이 오고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우리 중추적인 경제 기관들은 경제정책의 파수꾼으로서 하루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총리님, 우리 총재님 또 뒤에 계시는 모든 간부님들 이 권력 고체기 대선 기간에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파수꾼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다가올 새 정부와 더불어 기왕의 땜질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하면서 국민들의 삶도 실질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경제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40일 동안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부적 상황 동안 매우 리스키하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7년에는 부실 기업만 도려내고 부실 금융만 인젝션해서 해결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게가 골병이 들어있고 기업의 20% 정도가 한계 기업에 빠져 있고 재벌 경우에도 4대 그룹을 제외해놓고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제로 수준인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환 위기입니다. 그러나 경계감이 너무나 없습니다. 정말 이런 땜질 처방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권력 농단으로 인해서 헌법 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이 공백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특히 대우해양조선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든.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거든.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예.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나라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이 물론 대내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그래도 저희가 수출일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래도 기업 쪽의 경쟁력은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만 가지고 무슨 우리 거시정책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 대우해양조선 지원권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7년입니다. 20년 전 1997년 이 시점쯤 한보와 진로 등의 부도가 이어지고 펀더멘탈이 좋다는 핑계를 대는 순간 외국에서 더 나쁜 신용 상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외환위기로 가는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외환이라고 하는 칩이 떨어진 거지 한국 경제 전체가 거들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도 하고 금모으기도 하고 노력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환 위기라고 해도 좋을 때입니다. 1997년이 바로 외환